혹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쩌면요, 진짜 비결은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선을 넘지 않는 그 지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 이 둘의 차이를 아시나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 난 그냥 직설적인 사람이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요. 근데 그게 과연 진짜 솔직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무례함의 또 다른 이름일까요? 사실 이 둘의 차이 생각보다 아주 명확해요. 보세요. 한쪽은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신뢰를 줍니다. 바로 이 선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다른 한쪽은 어떤가요? 생각 없는 직설은 그저 불편한 긴장감만 만들 뿐입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미묘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원칙부터 한번 보죠. 그건 바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 신중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오래된 지혜에서 나온 정말 강력한 필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문을 여는 세 개의 문이라는 건데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과연 진실인가? 그리고 친절한가? 마지막으로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딱 이 세 가지 질문만 거쳐도요, 우리는 관계를 망치는 수많은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순자의 이 말이 정말 와닿지 않나요? 말의 힘이라는 게 참 옷보다 더 따뜻할 수도 있지만 가시보다 더 아플 수도 있다는 거 정말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주제로 가볼까요? 바로 피드백, 즉 비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비판이라는 것도요,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날카롭게 툭 던지는 비판은요, 보시는 것처럼 관계를 산산조각 낼 뿐이에요. 남는 건 감정적인 대립뿐이죠. 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바벤바 부족의 지혜를 보면 공격이 아니라 진짜 성장을 위한 대화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지혜 아닌가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둘러싸고 과거의 좋은 점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이야, 이게 바로 비판의 진짜 목적이 감정 푸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최고의 예시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요. 우리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 경계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 원칙은요, 바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핀란드 버스 좌석 문화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감이 오실 텐데요. 그 사람들은 버스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도 굳이 다른 사람 몇 개 앉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그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개인의 공간을 존중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예의의 표현인 거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는요, 낯선 사람과 편안함을 느끼는 거리를 1.2m에서 2.1m 사이로 본다고 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거리처럼 우리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안전거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친구 사이는 어떨까요? 아무리 가까워도 꼭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친구를 내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내 감정의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둘째, 친구의 도움과 친절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정말 고마운 선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야, 우리 친구잖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약점이나 민감한 사생활을 농담거리로 삼지 마세요. 농담이 비웃음이 되는 그 순간 그 우정은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직장으로 가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동료를 적이나 경쟁자로만 생각하는데요. 한번 관점을 싹 바꿔보는 거예요. 동료는 적이 아니라 내 잠재력을 깨워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 있고 정직한 경쟁 상대만큼 좋은 자극제가 없죠. 상사와의 관계, 이건 좀 더 까다롭죠. 때로는 상사가 나보다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사람 개인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직책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 저 사람 없으면 일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
스스로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사랑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사랑에도 선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니까요. 손에 모래를 쥐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꽉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사랑도 똑같아요. 상대를 통제하려고 할수록 더 멀어질 뿐입니다. 마거릿 대처의 이 짧은 일화가 모든 걸 말해주죠. 총리가 된 첫날 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영국 총리다! 라고 외쳤는데 문이 안 열렸대요. 그런데 여보, 나 왔어. 당신 아내야. 라고 말하니까 그제야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관계에서는 직책보다 사람이 먼저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선을 지킨다는 게 단순히 관계 기술을 넘어서 어떤 깊은 지혜와 연결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놀랍게도 동물의 왕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최고의 사냥꾼이라는 표범조차 하이에나를 만나면 굳이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표범이 하이에나를 못 이겨서가 아니에요. 충분히 이길 수 있죠. 하지만 만에 하나 싸우다가 작은 상처라도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냥을 못하게 되고 결국 생존 자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승리보다는 현명한 포기가 낫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는 보통 손해보면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요, 진짜 현명한 투자는 어쩌면 기꺼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그 작은 손해가 나중에는 더 큰 신뢰와 기회라는 이자로 착착 붙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청나라의 정치가 좋던 좌종당의 이 말이 딱 핵심을 짚어줍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손해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바로 성공적인 관계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이 긋는 선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신중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마침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 진정한 성공은 결국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몫이 아닐까요? 자,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다음 대화, 다음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제 어떤 선을 그으시겠습니까?